13초. 두 문제 푸는 것이 과제였지. 일단 과제에 대한 건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제 학교 배정도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3월 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입시의 70% 이상이 수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뽑는 인원이 70%가 수시이기 때문에 수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기본적인 그 입시의 방향은 정시를 목표로 하되 수시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 목을 매면, 그러니까 수시를 목표로 두면 이 수시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대 1, 30대 1, 100대 1이야. 그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20대 1이라고 하면 한 반이 통째로 다 지원했을 때 한 명 붙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학교별로 생각보다 수시 전형으로 붙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지가 않다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종 목표를 두고 수시는 우리가 그동안 학교 생활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지원하는 좀 보험적 성격이 강한 거야. 그리고 정시 성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 쓰는 대학들은 어떻게 해? 조금 더 자기 실력보다 상향해서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럴 때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 요건인 거지 그 내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붙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내신이 달라. 무슨 말이냐? 당연히 특목고의 경우는 5등급까지도 연고대를 쓸 수 있어. 내신 5등급까지도. 그런데 이제 일반 계고에서는 그럴 수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내신을 갖고선 마치 이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일종의 뭐 패스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 보면 결국에 수능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바꾸면 내신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내신보다 수능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고 수시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닌가? 두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표, 직업, 꿈, 대학, 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그냥 1학년 때 정해두면 좋은데 정해두지 않더라도 2학년 때는 반드시 정해야 하거든. 결국에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목표지향적인 친구들은 상당히 선호해. 왜냐면 목표지향적이어야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얘가 이걸 하려고 우리 학교에 온 거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지. 그럴 때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가 아니더라도 사실 1학년 때는 탐색 과정이야. 탐색기간.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을 찾아서 2학년 때부터 심화. 이것이 일반적인데 1학년 때부터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장래 희망을 적으실 때는 1학년 때는 좀 포괄적이어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 한 거야. 사실 선생님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잖아.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특수학교 선생님도 있고, 혹은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해서 1학년 때는 선생님, 2학년 때는 학교를 정하는 거지. 나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 되겠다. 나는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겠다. 나는 특수학교 선생님 되겠다. 나는 유치원 선생님 되겠다. 그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더 세부적으로 과목도 정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라는 바운더를 정하고 난 다음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점점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뚜렷해지는 거잖아. 구체적이 돼가는 거야. 그것이 학생부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공항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공항에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 거기 엔지니어도 있을 수 있고, 기장도 있을 수 있고, 스튜디오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직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거를 2학년 때, 3학년 때 구체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장래 희망, 그 다음에 학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학교 대회. 어차피 외부 대회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외부 활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내 활동과 교내 동아리에 대해서 조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학교 동아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학교는 1학년 때 정했던 동아리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자율 동아리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둔 동아리도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치러지는 각종 대회들 이게 대회를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를 앞두고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너네 내신 준비도 해야 되잖아. 학교 수행평가도 해야 될 거라고 과제물도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수시를 한다. 결국에 이제 수시를 한다는 얘기는 학생부 중심에 아니면 뭐 교과가 됐든 비교과가 됐든 그렇게 된다면 계획적으로 돌아가야 돼. 계획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계획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독서 부분이야. 사실 학교에서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뻔하잖아. 그거를 이제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독서 활동이거든. 최근 들어 독서 활동이랑 그 다음에 세특기라고 해서 세부 특기 사항이 있어. 이 세부 특기가 뭐냐면 이제 과목별로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내신 2등급이 되면 무조건 써줘야 돼. 내신 2등급 이상일 때는. 그런 거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께 이제 관심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썩 잘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지필고사 성적은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 선생님이 이제 원하면 써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세특,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예전에는 다양한 활동과 그 다음에 당연히 입상 성적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것뿐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독서 활동이랑 그 다음 세특이라는 거죠. 이거는 꾸준함과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지만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준비를 해둬야 돼. 그거는 계약하면 상당히 바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것저것 적응하느라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교과 선생님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되게 정신없이 3월, 4월이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중간고사야.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배정 받았으니까 아마 다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만 되면은 학사 일정이 웬만큼 올라올 거야. 학교 홈페이지에. 물론 지금 다 올라온 학교들도 있을 거라고. 그거를 확인해서 내가 어떤 거를 취할지 어떤 거를 버릴지를 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이라도. 그래야지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일 수가 있어. 그거 없으면 생각보다 잘 안 돼.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내신에서 한 다 2등급이 나오는 거지. 그럼 알아서 학교에서 관리해줄 겁니다. 학교에서 관리해준다는 딴 거 아니야. 조금 더 써주려고 하고 무슨 대회가 있으면 참가하라고 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더 좋은 이점으로서 상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관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게 내신하고도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좀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 건 내가 챙긴다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3월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둬야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점검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 재밌는 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다 그런 인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애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쉽지는 않아. 근데 딱 2년이야 2년. 2학년 때까지만 잘 준비하시면 3학년 때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뭐 중간고사 끝날 때나 혹은 기말고사 끝날 때 그때쯤에서 다시 한번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될지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도 사실은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 선이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실제로는 너희들이 움직여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독서 기록을 썼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수행평가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 그런 거 물어봐. 그럼 내가 가이드라인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쓰거나 그다음에 한번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읽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맞물려 들어가야 돼. 이것이 당장 내일 모레인데 나한테 그래서 내일 모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럼 나도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좀 계획을 해두면 너희들이 미리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되고 그래야지 좀 괜찮은 학생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2월부터 이제 배정받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에 배정을 받아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32쪽 문단 코드 과제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따가는 이제 문단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문단을 보면 두 번째 게 어렵지 않았어? 두 번째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안 그랬나? 지금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면 과학 지문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좀 단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좀 복잡한 좀 뭐랄까 좀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한 번에 뭐 와닿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어쨌든 보겠습니다. 원유를 열처리하게 되면 원유를 열처리하게 되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의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그래 미생물의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 수는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런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열처리 조건, 여기 있네. 조건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조건과를 관련돼서 설명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글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구나. 그거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계속 이때 D값과 Z값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D값과 Z값이 이제 뭐에 대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D값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D값은 어떤 미생물을 특정 온도에서 열처리할 때와 특정 온도야. 온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지. 열처리할 때 그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D값은 온도야 시간이야. 그렇지. 시간이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특정 온도야. 그 다음 만약 같은 온도에서 개체수를 100분의 1로 줄이고자 한다면 D값의 2배의 시간으로 처리하면 된다. 뭐 특별한 거 없지. 100분의 1로 줄일 때 D값의 2배. 이거를 두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 그런데 이 계산하는 문제가 정말 단순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그런데 내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얘기를 또 하겠지만 만약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와서 선택지에서 그걸 해야 돼. 건너뜁니다. 그건 나중이야. 일단 읽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국어에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Z값은 이번엔 Z값이야. 그러면 D값과 Z값 나왔으니까 명칭도 달라졌지. 그래서 결국 설명 대상이 둘인 거잖아. 됐어? 그러면 설명 대상이 둘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돼?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겠다. 특정 D값 아까 D값 뭐라 그랬어? D값 시간이라고 그래서 온도라고 그랬어. 시간이라고 했다는 거잖아. 특정 D값의 10분의 1 만의 시간에 D값의 10분의 1 만의 시간에 개체수를 10분의 1로
추가적으로 줄이는데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 그러면 이미 온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추가해서 온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나온 온도는 어떤 온도가 있어? 여기에서 먼저 나온 온도. 어디에 온도가 나와? 이제 우리 5주째 아닙니까? 이제 대답을 할 때 됐잖아. 많이 기다렸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많이 기다릴 거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건가? 아니, 정말. 한가로운 남녀공학이야? 남녀공학이지. 친구. 둘은. 남고야? 남고? 친하게 친해. 봐봐. 제가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둘이 뭔가 이렇게 썸을 타라는 것이 아니라, 너, 나도 내 난간 나오고 하는데, 여소 받을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친구 있는 남자에게 막 이렇게 빌어야 돼. 걔한테 뭐 꼬붕짓고, 심지어는. 그래야지 이제 뭔가 단체 이런 거를 마련해줘. 그런데 만약에 수민이를 알고 있어. 물론 지금 당장 아니야. 대학 갔을 때. 기영이 얘기했으니까. 대학에 가셨을 때 1학년 때 미팅을 4번 이상 하지 않으면 그건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활의 꽃은 연애야. 그리고 이 연애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사귀는, 그래서 1년에 2명의 여자는 좀 만나봐요. 그렇다고 이제 양다리, 물론 2명의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다닐 때 최대한 이성을 많이 만나봐요. 많이 사귀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현실에 대한 거 다 알잖아. 지난번에 우리 집값 얘기 한번 했었지. 여기에서의 집값이 아파트가 다 얼마야? 보통 8억에서 10억 이렇게 되지 않나? 맞지? 8억에서 10억 사이야. 내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한 6시간 정도만 자서 나머지 시간은 수업 준비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시간인 거야. 그렇게 이제 1년 했을 때 8천인가? 딱 그렇게 1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더라? 나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좀 줄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은 그만큼 못 벌지. 근데 그렇게 10년을 벌어야 돼. 사람 좋습니다. 난 1년 만에 포기했잖아? 그렇게 10년이. 그거 아니면은 복권, 아니면 로또, 아니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누구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얘기인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딱 IMF 세대거든. 내가 이제 사범대를 갈 때, 그때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어. 특히 이제 교사,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사범대는 상이 한 15%면 충분합니다. 공부 잘하지 않아도 돼. 잘하는 교사가 사실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 이건 내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근데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보통 사범대가, 물론 이제 학과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범대가 가장 그 문과대 중에서 낮았어. 왜냐면 그 IMF가 터지기 전에는 완전 호황기였기 때문에 선생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 진짜 할 거 없으면 선생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딱 98년도에 IMF 터지고 내가 이제 99학번인데 그때 갑자기 점수가 한 3배가 뜹니다. 3배가. 갑자기 쑥 떠. 내가 복학하고 복학한 천에 1학년이 신입생이 있었는데 걔가 상위 몇 %였냐면 3%였어. 상위 3%. 그러니까 지금은 왜 영역별로 다르다 따지면 우리는 다 합쳐서 성적을 냈거든. 그런 애가 들어왔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입학했을 때는 의대 다음이었습니다. 의대, 그 다음 사범대, 그리고 공대였거든. 처음 있었던 일이야.
문과대가 공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되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뭐 얘기가 나온 거야? 연애 얘기. 그랬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의 아이들은 엄청나게 현실적이야. 이걸 이제 좋게 표현한 거고,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밝힙니다. 바꿔 얘기하면 순수하지 못해.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의 배경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가 되는데, 배경이 눈에 들어와야 사람을 느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이미 우리도 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게 상당히 심해집니다. 왜냐? 취업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우리 때는 복학하는 선배랑 사귀는 것 자체가 병신이었던 거야. 아니,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왜 복학한 오빠들이랑 사귀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뭔지 알아? 복학생들이랑 사귀는 거야. 왜? 일단 군대 가지 않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 또 한 가지는 이 오빠들이 차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이없었던 게, 내가 들으려고 들었던 거 아니고 커피숍에서 들었는데, 남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오빠 차 있어? 차 있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여자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왜냐면 데이트, 물론 이제 불편하지, 대중교통 이용하고 데이트하는 게. 근데 사실 그게 생각해봐. 24, 5짜리가 무슨 돈으로 차를 끌고 다니겠어. 그걸 또 어떻게 유지할 거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런 남자를 선호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그건 돈이거든. 근데 그게 대학을 졸업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 자기와 최소한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 이게 지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사람을 본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소개해줄 수가 없는 거야. 저 새끼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으면, 또 어떤 거냐면 요새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잖아. 많은 친구들이 대학 등록금을 혹은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가면 알바한단 말이야. 알바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노예생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미팅을 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평생 솔로일 가능성이 있어. 내가 웬만한 직업이 아니고서는 지금 더군다나 더 어때?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결혼 안 해. 그러면 굳이 연애할 필요 있어? 연애 안 해도 돼. 연애 아니어도 재밌는 거에 돌초에 널려있거든. 이런 얘기 내가 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여자친구 대행, 남자친구 대행 이런 것도 있잖아. 학위도 의미도 있고. 바꾸면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본주의의 한계이기도 하지. 어쨌든. 그러니까 어때? 지금부터 초석을 다져가야지. 친하게. 너네 나중에 동아줄 내려줄지도 모르는 거야. 얘네 둘이 상관없어. 남녀공학이잖아. 근데 얘는 툭하면 반창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너희들은 반창에 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자지들만 우글우글 되는 거야. 가고 싶겠어? 친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마음 심적으로는 다 소개해주고 싶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나이에. 왜 얘기가 나오지? 뭐 있어 여기?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원래 뜬금없이 이런 거 얘기를 해요. 미안합니다. 정말 뜬금없. 어딜 봐도 어쨌든 꼭 연애에서 철학이 다른 게 철학이 아니야. 일단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도 알게 돼. 결혼은 만약에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을 제가 뭐 권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혼하고 싶다면 꼭 명심 30 넘어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안 상태에서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찍 결혼해서 하는 말은 아니야. 저는 25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애가 중2야. 올해 중2가 돼. 중2병을 나는 우리 집에서 보고 있거든. 마음이 점점 바다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 웬만한 너희들의 잘못 다 받아들입니다. 왜? 내 새끼도 똑같거든. 그리고 둘째가 11살이 되는데 남자애야. 큰애가 여자애고 돌아버리겠어. 분명 나도 저 시기를 거쳤을 텐데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야. 와, 우리 부모님 성인군자네. 나를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혼하면 너 같은 새끼를 낳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진짜 그렇습니다. 유전자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너네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컸던 거 너희 다 기억나잖아. 너희들이 컸을 장식이 내가 다 기억나거든. 내 정말 악동이어서 우리 엄마 눈물을 많이 뺐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양호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문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다 사랑으로. 어쨌든 좀 많이 나갔네? 삼천포로? 부모님이 잘하시고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어. 갑자기 아침 10시에 원래 이 시간에 일요일은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니시고 혹시 무슨 일 있냐? 엄마가 꼭 무슨 일 있어야지만 전화하냐.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잘하십시오. 옆에 계실 때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았나? 우리 집에서 엄마네 집까지 10분 거리야. 사실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네 집 들러도 되거든. 근데도 안 들린다고. 그래서 딸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큰애를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진 않아. 왜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제트값 때문에. 이 제트값이 문제인 거야. 뒷값은 시간이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가 그러면 이미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온도가 나와야지. 근데 온도가 어디에 나와? 뒷값 할 때 나오잖아. 어디에? 특정 온도로. 이렇게 온도가 정해졌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 특정 온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특정 온도에서의 B값과 Z값이 크다. 특정 온도에서 크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 예를 들어 말이야. 지금까지 나왔던 D값과 Z값에 대한 것을 이 예를 들어를 통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미생물 100개를 63도씨에다 열 처리한다고 하자. 그러면 63도씨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63도씨가? 그렇지. 이렇게 특정 온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태까지 다 뭐였어?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였지? 100개를 이제 줄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이때 360초 후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10개라면 이거 360초 10개라면 그렇지. D값은 360초. 시간인 거니까. 만약 이 D값의 10분의 1 36초 만에 미생물의 개체수를 다시 10개로 줄이고자 할 때 온도가 65도씨라면 Z값은 2도씨가 된다라고. 그럼 여기서 63도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특별하게 예를 들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위에 나온 정보가 어떻게 되겠어?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넘기지 말고 이거 이렇게 짝을 좀 지어줘. 문제를 보겠습니다. D값과 Z값이 작은 경우는 D값과 Z값이 큰 경우에 비해 이렇게 이런 거는 하는데 우리 이거 모모와 달리 뭐 썼지? 모모와 달리는 건너뛰고 달리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거고 이 비에는 이제 최근에 잘 안 쓰거든요. 하지만 이거 비에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상대적인 거. D값과 Z값이 작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생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더 느리다.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는 거야.
B값과 Z값이 작은 경우. 아까 여기서 작은 경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뭐만 나왔어? 큰 경우 나왔지. 큰 경우는 뭐라? 큰 경우는 저항성이 큰 거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항성이 적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당연히 작았으니까 속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속도는 빨라진다. 위점 제거되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얘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다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잘 가야 돼.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 이제 어렵고 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처리할 수 있어야, 이런 내용을 처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보들을 좀 선별할 수가 있어. 머릿속에 남길 것, 그냥 확인하고 넘길 것, 이렇게 봅니다. 신채호는 사람 이름이니까 두 번 썼습니다. 그래서 신채호와 관련된 어떤 사상, 논리, 주장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R을 소화와 대화로 구별했다. 이게 또 포인트네. 구별했다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야? 나눴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소화와 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설명 대상이 또 소화와 대화로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 생각해?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 대상이 둘이 됐으니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 문장을 마저 보면 R을 소화와 대화로 나눴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상하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야? 이 둘에도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무조건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이점이 부각이 될 테고. 오케이? 이렇게 그 글을 읽을 때 좀 구조화가 돼야 돼. 설명하는 대상들을. 왜냐면 가장 많은 글이 뭐라 그랬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게 가장 많아. 과정, 사실 설명 대상이 하나거든. 과정, 순서에 대한 거니까. 거기서 순서만 잡아가면 돼. 나머지에서는 이렇게 좀 나누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럴 때 이 구별하다 이런 표현들이 구별하다 말고 또 뭐 있어? 다양하다. 구별하다 다양하다 자체가 지금 설명 대상이 여러 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돼야 된다. 그에 따르면 그 누구야? 신채호. 소화는 이제 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 개별화된 개인적 I며 개인적 A. 대화는 이제 이런 거를 잘 주의해야 돼. 왜냐면 소화는 대화 이렇게 나왔잖아. 사실 가장 우리가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쉬운 건 어떤 거겠어? 소화에 대해서 설명 쭉 해주고 대화에 대해서 설명 쭉 해주는 게 가장 쉬운 거야. 그렇지? 분류가 한 번에 되잖아. 그런데 지금 얘는 소화는 대화는 됐으니까 왔다 갔다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잘 나눠줘야 되거든. 그럴 때 뻔하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 나온 기본적인 방식은 뭐겠어? 이거 크로스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실 때 선택지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사용된 그 키워드들 있지. 키워드들이 짝을 제대로 형성을 했는가 그걸 꼭 보십시오. 여기 봅니다. 대화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지? 봅니다. 소화는 자성은 같지만 이 소화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상속성과 보편성 갖지 못하는 반면 대화는 자성을 갖고 이제 이 면에서는 얘랑 공통점이겠네. 자성을 갖고 보편성과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얘는 이제 가질 수 없다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서 상속성이란 상속성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준 거니까 네모 쳐서 확인합니다.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시간적 차원에서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 그 다음에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 이런 면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네. 상속성과 보편성이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이거 보자.
여기 가로쳐 볼게.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지금 요 두 번째 가로친 부분 이거랑 처음에 가로친 부분이랑 어때? 관계가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 그렇지, 그냥 같음으로. 그냥 긴밀한 관계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좀 더 볼까?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자각한 이후라고 됐으니까 이거 뭐에 대한 거야? 순서에 대한 거지.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그 다음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항성과 변성 꼭 튀어나왔어. 지금 봐봐. 조금 더 볼게.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위에서 대하가 자성하고 상속성 보편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구체화된 거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네.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 확인한 상속성과 보편성에 대한 개념인 거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뭘 생각할 거냐면 지금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문단은. 이 문단은 신체호의 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소아와 대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런데 어디까지냐면 세 번째 줄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까지는 직접적으로 소아와 대하에 대한 설명이지. 여기서부터 생각해봐. 상속성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보편성에 대한 설명, 그 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때? 지금 대하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혹은 대하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지. 지금 이 글에서 핵심은 소아와 대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 주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상속성과 보편성에 대한 건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확인만 하고 머릿속에서는 그냥 밀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한 문단인 거니까 기억날 수 있는 건데 이 전체 글 안에서 보면 몰라도 되는 거라고. 나중에 선택지에서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소아와 대하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된 지금 자성, 그 다음에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성과 변성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제 대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럼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문제에서도 얘기를 나온 거긴 하지만 소아는 지금 자성은 있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한대. 그럼 소아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이런 과정. 그렇지. 이런 과정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인데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인 거니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대하에게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 자꾸 그렇게 해서 좀 연결해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잡아두는 것이 필요해. 그래야지 덜 중요한 정보들을 좀 떨쳐낼 수 있습니다. 좀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거야. 계속 보겠습니다. 만약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지금 이제 요 만약부터 내가 딱 표시하지 않았어. 이 부분은 결국 앞에서 가로쳤던 이것과 지금 똑같은 형태 아니야? 앞에서 상속성, 보편성 관계를 맺는 거 똑같은 거잖아. 지금 결국 이 마지막에 가로친 부분은 뭐를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 어떤 거를 지지해 주고 있는 내용이냐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거지. 항성과 변성의 조화. 결국 이거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조화롭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됐어? 그냥 그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이거를 쭉 읽고 봐.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것이 읽으면서 바로바로 표시하는 게 아니었잖아. 한 문장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이것이 머릿속에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느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그래, 조건 나왔으니까 확인을 했어.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망한데. 그 다음에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뭐야? 항성이 작고 변성이 또한 크면, 요거 보고 나 위에 거랑 다른 거구나. 환경의 대응은 몇 대? 그래 비해 정복한다. 이렇게 끝나면 이 내용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위에 있는 조화를 통해 실현이 된다는 거였으니까 그럼 조화롭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봐봐. 결국에 이제 글을 잘 읽는 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기억하기 쉽게끔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거야. 이 글에 나오는 표현들로.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다른 코드 할 때 글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 하나 만들어주게 했던 거잖아. 그런 거라고. 그냥 글을 읽으면서 행해야 할 사고력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깊거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건 당연히 처음엔 안 돼. 해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소와 대하의 차이점, 그리고 대하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 요거를 뽑아내시면 잘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볼게. 자성을 자각한 소화가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룬다면, 이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 이해하겠어? 항성과 변성은 어디에서 설명이 됐던 거야? 대하에서 설명이 됐던 거지. 그래서 결국 선택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짝이야, 짝. 소화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대하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분류하고, 그것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짝을 이뤄서 문장을 이뤘는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택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일단 답은 틀린 거지? 나머지 확인해 볼게. 이른다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면 이것도 틀렸지. 왜냐, 앞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자성을 자각한 대하라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까 뭐였어? 망한다는 얘기했던 거잖아.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우월한 비하의 정복당할 멸종을 망한다. 뒤에 거는 맞네. 앞에 거의 내용이 틀려서 얘는 틀림이 됩니다. 됐어? 넘어갑니다. 이제 문단과 문단을 보는 거야. 넘어가.